네, 정규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위에 고생 많으시죠? 예, 그래도 우리 공부는 여전히 해야 되겠습니다. 제 4장 오늘은 토지공개념과 사유재산권 이 챕터인데요.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거 한때 굉장히 유행하던 단어인데 요즘에는 잘 안 쓰죠. 토지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도 안 되고 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들해졌습니다만은 이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아주 모호한 개념이지만 이 개념이 굉장히 한국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이나 이런 걸 해보면 아주 잘 아실 수가 있는데요.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Public Concept of Land입니다. Public Concept of Land. 이걸 영어로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가끔 검색에 이제 등장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 한국 사이트에서 나온 것이고요. 예, 외국 사이트에서는 제가 그렇게 거의 본 적이 없는 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한글로 토지공개념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것은 바로 이 개념 자체가 한국만의 어떤 고유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현상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에도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구글 검색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영어로 하면 네오리버럴리즘이거든요. 네오리버럴리즘이라고 하더라도 검색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네오리버럴리즘이라고 하면 전 세계 영어를 쓰는 전 세계 국가들의 그래서 얼마나 이 단어가 쓰이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은 한글로 검색된 결과가 영어로 검색된 결과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게 참,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니 토지공개념이니 하는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자주 쓴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자, 토지공개념. 이게 뭐냐? 사실은 좀 애매모호합니다. 심상정 씨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책 9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왜 토지 주택 공개념인가? 공중에 떠서 살지 않는 한, 하늘을 지붕 삼아 살지 않는 한, 땅과 집은 물과 공기처럼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이기 때문이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멋있는 얘기죠. 예. 공중에 떠서 살지 않는 한, 하늘을 지붕 삼아 살지 않는 한, 땅과 집은 물과 공기처럼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다.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다. 예, 앞에 말은 맞아요. 공중에 떠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지붕 삼아 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물과 공기처럼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수 불가결하다고 해서 이것이 공공재여야 하느냐? 이게 전혀 거기서는 이제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논리의 비약이 있다.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꼬치꼬치 한번 따져보죠.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말에 첫째는 토지가 공공재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이 용법에서 사람들이 쓰고 있는 두 번째의 용법은 토지의 소유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대. 개발권은 분리해서 국가가 소유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즉 공공재가 하나 있고 개발권을 국가가 가지겠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있고 또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말로 주로 쓰는 용법의 세 번째 용법은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 개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있고 그러니까 개발 이익은 정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 용법은 이건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만은 1990년대 초반에 도입되었던 토지 초과이득세, 택지 소유 상한제, 개발 부담금제 이 세 가지를 뭉뚱그려서 또 토지 공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 마지막의 이 세 가지 제도, 토지 초과이득세, 택지 소유 상한제,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이 중에서 토지 초과이득세와 택지 소유 상한제는 폐지됐거나 위헌 판결을 받았거나 이렇게 됐었죠. 개발 부담금은 지금 부분적으로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자, 이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용법에 대해서 토지는 공공재인가? 그게 첫 번째죠. 자, 토지가 공공재냐? 아니다 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토지는 공공재가 아니다. 그럼 공공재가 뭔데? 자, 쉽게 말해서 공공재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강제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 걷은 돈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공급이 불가능한 그런 서비스나 재화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공공재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국방이죠. 예, 해군력을 유지한다든가 공군력, 육군력을 유지하는 거. 이걸 어떻게 돈을 민간이 이걸 공급해가지고 누구한테서 국민한테서 어떻게 돈을 받겠습니까? 예, 그건 돈 받는 게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자, 일단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자, 이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돈 내십시오. 그러면 어떤 국민들이 그 돈을 내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강제로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공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술적으로 보면 이거는 비배타성, 그러니까 배척할 수가 없다는 거죠. 비배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나 재화를 쓰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 재화를 쓰기 위해서 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못 쓰게 만든다. 이런 것을 비배제성이라고 하는데, 국방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국민이 국방 사용료, 육군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육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 거죠. 자, 그런 걸 비배제성이라고 하고, 또 하나 공공재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누구 하나가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걸 못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군대를 잘 유지해가지고 전쟁이 안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평화를 누리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할 그런 방법은 없는 거죠. 또 한 사람이 평화를 누린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평화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는 그것을 이제 비경합성이라고 하는데, 토지는 어느 쪽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토지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공급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토지 공급이 이루어지질 않나요? 토지야 뭐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고, 또 개발된 토지, 우리가 뭡니까? 그 농지나 이런 것을 도시 토지로 전용을 해가지고 그 도로도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택지로 조성을 하고 하는, 그렇게 조성된 그 토지도 얼마든지 민간에서 시장에서 공급돼 가지고, 예, 그 조성돼 가지고 시장에 공급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아도 얼마든지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비경합성이 공공재의 특징이다. 즉 한 사람이 쓰더라도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토지는 어떠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떤 집이 한 필지의 토지를 쓰게 되면 다른 사람은 거기에 들어와서 못 산다.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혼잡해지고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토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공공재적인 성격이 없다. 이거는 사유재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토지는 국유로 해야 된다, 공유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배경에는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유로 놔두었을 때, 주인 없이 놔두었을 때 공유의 비극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토지 같은 것도 주인이 없이 그냥 방치될 경우에 이것은 공유의 비극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유재산으로 삼는 게 좋다. 그리고 토지는 공공재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토지공개념의 중요한 하나의 축, 즉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개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필수품일수록 사유재산이어야 된다. 토지는 필수품이다.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사유재산이어서는 안 되고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필수품 하면 여러분 먹는 물만큼 필수품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먹는 물 어때요? 다 민간이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인 없이 그냥 방치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필수품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필수품일수록 시장에 맡겨야 귀중하게
쓰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근데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필수품이고 부족하면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그건 국가의 배급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건 틀린 이야기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수많은 부정부패와 정말 써야 될 사람이 못 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불로소득이어서 환수를 해야 된다. 자, 여기는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로부터 나오는 이득의 세금을 걷는 문제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걷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 책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토지로부터 나오는 소득의 세금을 걷는 것은, 적정한 수준의 세금을 걷는 것은 필요하다. 그건 마치 우리가 노동으로부터 나온 소득에서 세금을 걷는 것, 소득세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로부터도 세금을 걷는 게 옳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말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불로소득과 뭐라 그럴까요? 노동소득이라 그럴까요? 또는 근로소득이라 할까요? 불로소득과 불로소득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은 어쩌면 거의 불가능하고 또는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노동으로부터 나오는 소득 중에서도 따지고 보면 불로소득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국에 사는, 자,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할 때, 연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서 일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죠. 한국에서 식당 주방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연변에 가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아마도 소득 차이가 한 4배 정도, 4~5배 정도는 날 겁니다. 그냥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만은. 분명히 소득 차이가 나는 건,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왜 똑같은 일인데, 왜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높은 소득을 받고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연변에서 태어난 한민족들은 왜 낮은 임금을 받아야 되느냐? 사실은 뭐 별 이유가 없어요. 정당성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부당한 것이잖아요. 왜 내가 운이 좋아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높은 임금을 받는데, 왜 연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왜,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어서 나는 연변에 태어나야 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따져본다면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얻고 있는 소득의 상당 부분은 그건 불로소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더 버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연변 사람들의 임금 소득을 기준으로 본다면 뭐 예를 들어 그 나머지 한 70~80%는 불로소득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어떤 식으로 해서든 소득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고 있고,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 자금은 필요하니까 그 중에서 그 소득에서 이제 돈을 떼어가긴 해야 되는데,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것을 떼어갈 이유는 없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 사라진 3가지 법들에 대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가지 법, 그러니까 이제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토지를 공개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 별로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노동도, 우리의 노동력도 공개념으로 다뤄야 되는 그런 거겠죠. 사실상 존 롤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소득이 나온 것들은 다 그 우연에 의해서 운이 좋아서 그러는 거니까 뭐 그건 걷어가지고 나눠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긴 하지만은 아무튼 별로 설득력이 없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토지공개념의 4번째 용법은 바로 이 사라진 3가지 법, 토지 초과 이득세와 또 택지 소유 상한제와 개발 부담금, 이 3가지인데요. 자, 이게 이미 뭐 대부분 다 없어지고 관심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굳이 이걸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은, 토지 초과 이득세라고 하는 거, 이거는 말이죠.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빈 땅에다
그러니까 놀고 있는 땅, 유휴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휴지라고 하는 것은 안 쓰는 땅이 쉽게 얘기해서 안 쓰는 땅, 아직 건물을 안 지은 땅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땅을 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땅이라고 하는 게 쓸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놀고 있지만 영원히 놀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땅 주인이 미치지 않는 다음에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쓸 것이다. 그리고 그 언젠가 쓰는 그 시기는 주인이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고층 빌딩을 짓겠다고 생각을 하면 저층 빌딩을 지을 땅보다는 훨씬 오래 기다려서 짓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테헤란로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건물 뒷골목에 접해 있는 그 필지들은 일찍 그 집이 지어졌어요. 거기 건물들이. 왜냐하면 거기는 뭐 3층짜리, 5층짜리 이런 것들을 짓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전면도로들 말이죠. 그래서 그 전면도로 바로 접해 있는 그 땅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 30층짜리 뭐 이런 것들을 짓는 그 땅은요. 뒷골목의 집들이 지어지고 나서 10년도 더 지난 후에 전면에 있는 건물들이 지어졌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왜 그러느냐. 높은 건물, 또 집약적인 고밀도 그런 건축을 하려면요. 그건 굉장히 위험도 크고 임대료도 훨씬 더 오른 다음에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땅을 개발하지 않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걸 못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보기에 너 땅을 놀리고 있는 거 그거는 네가 투기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토지 초과이득세라고 하는 걸로 규제를 했는데 그럴 이유가 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행위다라는 것이죠. 예. 자, 아무튼 그거는 뭐 지금 그 법이 폐지가 됐고 택지 소유 상한제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면 그냥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법인 것 같아요. 자, 6대 도시에서 200평 이상을 가지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자, 이것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대지 그러니까 택지라고 하는 것인데 도대체 택지가 뭐냐?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땅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용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법에 보면 우리 지적대장이나 이런 거에 보면은 대라고 하는 것도 있고 대, 전, 답, 과수원,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뭐 여러 가지 용도들로 이렇게 딱 이제 지목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이제 택지다라고 하는 건데 택지라고 하는 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이제 대지의 용도도 있고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택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택지의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같은 대지라고 하더라도 그게 오피스 빌딩으로도 쓰일 수 있고 택지로도 쓰일 수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런데 택지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같은 대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택지 소유 상한제에 안 걸리게 되겠죠. 택지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그래서 점점 더 이 택지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별로 타당성이 없는 제도였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가지고 폐지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어떤 그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공공사업이야. 허가를 받아가지고 토지를 개발해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익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건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뭐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하느냐. 그냥 땅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만 매기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은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도 따로 필요 없고요. 그냥 소득세로 다 통일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 뭐 소득이 나왔다. 그것이 양도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무슨 소득이든 간에 그냥 소득세로 통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세금을 매기면 되는 것이다. 굳이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덕지덕지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둘 필요가 뭐 있겠냐. 이제 그런 말씀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설명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애매한 용어를 통해서 말을 여러 가지 용법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 애매한 용어를 첫째는 토지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있었고 둘째는 또 뭐가 있었나요? 필수품이기 때문에 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된다. 또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된다. 토지로부터 나온 소득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용법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타당하지가 않다. 토지는 공공재가 아니며 대표적인 사유재산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필수품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물만큼 필수품이 없지만 그건 다 시장에서 이미 공급이 되고 있고 잘 공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토지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 맡겨놓을 때 잘 공급이 된다. 물론 부족한 부분에서는 정부가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개입을 할 수 있겠지만 원칙은 사유재산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이 창조물이 아니어서 공공재다? 이거 역시 틀린 말이다. 인간이 창조한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창조했느냐의 여부로 따진다면 모든 자원들은 다 인간이 창조한 게 아니죠. 인간도 사실은 인간이 창조한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시장이 관리하게, 즉 자기 스스로 관리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 국가 관리보다는. 자, 그다음에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환수한다. 이건 역시 틀린 말이다. 불로소득이든 무슨 소득이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거둘 수가 있지만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뭘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사라진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공개념의 마지막 용법은 바로 이 토지 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 택지소유 상한제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도 타당성이 없다. 이제는 폐지됐거나 그리고 또 유명무실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5천만 국민이 그야말로 야단 법석을 해가지고 이 세 법을 만들어낸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참 우습게 돼버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의 확대하고 그 다음에 국유지 문제가 남는데 이제 공공주택을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공공임대주택. 그래서 뭐 서울시는 쉬프트라고 하는 것도 하고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사회주의입니다. 예, 그냥 주택을 그거 하는 만큼은 그만큼 사회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말자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얼마든지 도와줘야죠. 그럼 어떻게 도와줄 거냐? 그건 정부가 굳이 나서가지고 그 주택을 생산해서 그 주택을 관리하고 있을 이유가 뭐 있냐? 그것은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에게 주택 바우처 같은 것 또는 주택 보조금을 그냥 드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주택이 공급돼서 거기서 필요한 주택을 임대를 하고 뭐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옳다라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가지고 1인당 필요한 사람 1인당 50만 원 가치가 있는 이제 도움을 드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부 예산이 50만 원이 들어간다 말이지 1년에. 자, 그런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선택을 하라고 한번 해보죠. 자, 내가 정부가 50만 원의 현금을 줄게. 당신은 이걸 가지고 주택을 집을 얻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당신 뭐 아이들 가르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하는 것과 자, 당신은 이 집에 들어가서 반드시 살아야 되고 여기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도 안 되고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50만 원, 똑같은 50만 원을 쓰는 것인데 그렇게 주택으로 복지 혜택을 준 경우와 어느 쪽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현금 50만 원 쪽을 선택을 하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그게 훨씬 가치가 크니까. 예.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 별로 가치가 없는 일인데 그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주택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방법을 꼭 정부가 집을 지어서 그것을 직접 관리하고 있을 이유는 전혀 없다. 이건 사회주의 방식이다. 아, 유럽 국가들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렇죠. 유럽 국가들은 근데 사회주의 열풍이 불 때 그 일들을 다 한 것입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자, 근데 그 나라들은 그걸 줄이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걸 다시 늘리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국유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국유지가 전국토의 30%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고 계셨죠? 우리나라 전국토의 30%가 국유지입니다. 자, 그거를 보면은 가끔가다 여러분들 신문을 한번 보십시오. 국유지 전면 실태조사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사실 따지고 보면요. 굉장히 우스운 얘기예요. 국공유지를 실태조사를 한다. 그러면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어떻게 이용되고 뭘 가지고 있는지? 맞습니다. 국공유지의 상태가 어떤지를 사실 잘 모르고요. 30%라고 하는 것도 그냥 어림짐작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 땅이라고 하는 게 사방에 널려 있는데 뭐 그거 지방 공무원들이 그걸 다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아주 싼 값에 누구한테 주면 그게 관리가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안 이용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민간한테 매각을 해가지고 그 매각 대금을 정부 재정으로 쓰고 그것도 복지 재정으로 쓰고 그리고 그 지금 국유지로 남아있는 그 땅은 민간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이죠. 자, 물론 뭐 100% 다 매각하라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꼭 필요한 것들은 가지고 써야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별로 관심도 없고 관리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드러내가지고 민간에 매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제 민간에 무슨 뭐 특혜를 준다 뭐 이런 말들이 많지만 공짜로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이 굉장한 특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공유지 불합과 이 사용 요금은 대개 보면 임대료가 국공유지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 정도만 받고 있대요.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싼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거기에 1%만 받고 있다니 뭐 쓰는 사람은 신나는 일이지만 굉장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게 뭐 있냐? 아예 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매각을 하게 하면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들이 특혜도 아닐 뿐더러 공정한 가격으로 받는 것이죠. 자기가 써낸 가격으로 받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더 앞으로 효율적으로 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4장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토지공개념과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제4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